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시 좀 우리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이 금융권 일각에서도 과하게 올라갔다, 너무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손들은 여전히 현금을 쌓아두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남은 12월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망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우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불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표들이 좀 무난하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면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미 AI 시장이 도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시세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앞으로 더욱더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주항공이라던가 뭐 자율주행 쪽이라던가 로봇 쪽이라던가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들을 시장에서는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좀 억눌렸던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 어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시장에 많이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12월 달에도 큰 이변은 없이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M7 기업들이 순항을 하고 있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느꼈듯이 소비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에 대한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투자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도 같이 다시 한번 불이 붙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여기서 더 크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조들을 유지를 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고 탄탄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또 내년부터는 트럼프 2.0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래가 하면서 이 기업들의 규제 완화 정책을 좀 강하게 뱉었던 인물인 만큼 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한 번 더 전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 사실상 지금 뭐 금투세 폐지도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지금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락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현상이 지속될지 아니면은 내년만큼은 좀 반등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 시대가 진짜 명확하게 도래를 하고 나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그렇게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되는 국면에 오면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저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도 하향 조정하는 쪽이 많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는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의외다. 그동안 계속 호재보다는 악재 쪽이 많았기 때문에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도 이제 도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도 지금 좀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약화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수출에 대해서도 뭐 반도체 특히 업황 우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진정할 수 있고 숫자로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고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올해보다는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여전히 많긴 하지만 이게 터널 초입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해소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2025년에는 지금보다도 날 거다. 지금 4년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기만 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터널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터널의 초입이 아니라 이미 중반부 이상을 지나온 만큼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 가상화폐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다가 또 한 차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가 다시금 또 회복을 했다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화폐를 바라볼 때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글로벌 패권 전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파월이 얼마 전에 금과 좀 가상자산 비슷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호재는 여전히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대항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시간은 오래 걸릴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굉장히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2.0 시대가 딱 도래를 하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상자산의 좀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조정 국면은 나올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기회 삼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권에서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코인 시장이 워낙 또 핫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좀 보는데 우리가 흔히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들은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특히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웨스트 카펠라우가 좀 부산 외항에 입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오는 17일에 이 동해 가스선 시추 작업을 좀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또 강하게 테마단 이루면서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17일부터 시추 작업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또 다른 이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세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근데 예산안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삭감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원하게 시세 흐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부분은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국면이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영향력을 안 좋게 받을 것이라는 쪽이 이제 원전과 대왕고래 대표적인 좀 종목군들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는 뭐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심리 자체가 억눌려 있는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것과는 또 별개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양봉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시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회복되는 국면,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주주 환원 쪽에 또 모멘텀이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내가 보고 들어
들어갔다. 근데 이게 쉽사리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이나 주가 회복 흐름이 좀 더뎌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예산안 자체가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느 정도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 판매 금지 법안을 이제 포결할 것이다. 이게 곧 임박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드론 관련주들 몸집이 꽤나 작기 때문에 변동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드론 관련주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되거나 수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드론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론 시대로 가는 이 흐름 자체는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런 시세의 흐름들은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시총이 작고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 그 안에서의 변동성도 있겠고 그리고 시장 자체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다루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결국에 이런 종목군들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풍부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의 투자 전략 유효하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세 흐름이 좀 강했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을 대장주로 딱 픽을 해놓으시고 이 종목의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다고 한다면 뭐 2, 3등 종목, LK 삼양이라던가 코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제이시언 시스템이 큰 폭으로의 좀 조정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 3등 주들도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 항상 대장주를 공략하시던가 아니면 대장주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최소한 3등주 안에서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